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폭이 조금은 제한되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장 막판 1시간을 남기고 조금은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FMC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과 거의 비슷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각부터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날과 비슷했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그룹주들,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쪽의 흐름을 양호했었고요.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주 이쪽은 조금은 부진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이 나왔고 이게 장 막판에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개 종목을 제외한다면 코스닥 쪽은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 오늘 코스피가 7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과거하고 비교해봐도 점점 거래대금이 주는 추세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또 코스닥도 외국인의 비슷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대금을 보세요.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저조한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준수한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차. 자, 현대차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2.5%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기관과 외국인의 오랜만에 많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HMM, KT.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아, 현대차,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기관도 자동차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전날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소폭의 하락이 나왔고 0.2%면 거의 전날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S&P500도 비슷했었고 다우지수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만 1%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유독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서 나스닥이라든지 S&P500 조금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P500은 여기를 직전 고점이라 보고 또 8월 중순을 저점이라고 볼게요. 거기에서 지금 위치를 보면 중간쯤 되잖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이때 고점과 저점 그 위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치를 보면 나스닥과 S&P500이 이 정도라면 혼자 지금 121선까지 더 크게 밀린 위치예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시장 대비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 시장은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증시 안에서 조금 더 낙폭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 증시도 크게 밀리진 않을 수는 있어도 당분간의 빠른 반등은 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4%의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3%, 중국 증시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깊게는 빠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9월 FMCA, 이게 현지 시각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국내 시장은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한번 아침에 뉴스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항상 과거에도 그래 왔었는데 그 연휴가 있기 2주 전부터 항상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조금은 줄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FMC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메이저 세력이라고 생각해봐도 그 큰 자금 운용을 위해서라도 6일간의 공휴일을 앞둔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다음 주에 6일간의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최소한 추석 연휴까지는 한번 시장을 그냥 관망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댓글에도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쉴 때는 조금은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점을 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추석 연휴가 화요일까지죠. 이게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5일 목요일날 그때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청약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가 어제 시외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글로벌 큰손들이 IPO에 대거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시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상장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로봇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그 주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해 보시고 공모 가액이 26,000원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었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공모 청약을 했을 때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관심이 있다면 내일부터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슈가 바로 저궤도 위성 관련주였습니다. 그때는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스타링크 아시죠? 이게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데 4분기에 한국 서비스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부에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링크라든지 국내에서 발표했던 저궤도 위성 모두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관시설을 첫 번째로 파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항만이라든지 통신시설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공격할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기관시설이 첫 번째로 먼저 파괴가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통신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이 모두 통신 두절이 됐고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궤도 위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시설이 파괴가 된다고 해도 저궤도 위성으로 인해서 국내 통신망이 온전하게 보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터짐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잖아요.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저궤도 위성 서비스예요. 그걸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머스크가 트위터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게시했다는 하나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저궤도 위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링크가 4,000대가 넘게 발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은 600대가 넘고요. 하지만 이번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도 3대를 발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스타링크가 4분기에 한국 서비스가 유력해져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판 스타링크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궤도 위성 관련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KTCS 오늘도 7%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실렸죠. 주가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텔스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 KTIS 이 종목은 2등주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린 만큼 그런 주가의 변화라든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또 연말에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한번 내용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5G 관련주 이제는 6G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 업종도 솔직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과거의 5G 투자 당시에도 2년 전부터 장비 기업들 주가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내년 말에 6G 장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년 남은 시점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 세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이 되고 5G 관련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넘어서 제가 의미있게 보는 것은 거래량이거든요.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 대비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실렸나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스테크 5G 관련주를 보시면 최근 3거래일 동안 보면 690억, 830억, 오늘은 지금 촬영 시점에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차트를 압축시켜 보면 자, 이 당시에 19년에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때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과거에 한 번씩 조그만 반등이 있었어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래량을 보시면 2019년도에서 대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거래량이 못지않는 많은 거래량이 실려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단순히 몇 년 동안 눌렸던 만큼 정말 끔찍한 종목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6G라는 새로운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고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MW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9년도에 대시세가 나왔었죠. 만원대에서 최고 8만원대까지 무려 8배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거래량을 보세요. 또 최근의 거래량, 오히려 이 종목은 그 당시의 거래량보다 최대 거래량을 더 많이 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반짝, 고작 이거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때문에 정말로 6G 모멘텀이 계속 불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랜 기간 눌리고 눌렸던 만큼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관련주하고 6G 관련주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시장이 지루하다고 해도 계속 이런 업종들의 주가의 변화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모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